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산하의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정면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네네. 뭐 경기도에서 내려온 감찰반원들은 물러가라고 1인 시위까지 하는 네. 그 피켓을 들고 네네, 그렇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하고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맞짱을 붙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서로 멱살잡이 하는 그런 상황 같은데 왜 그렇죠.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이 이겁니다. 감사가 이제 실시됐고요. 경기도가 지금 남양주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감사를 현장을 지금 말씀하신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피켓을 걸고 이것은 불법적이다 하고 물러가라. 보복 감사. 감사를 받을 수 없다. 네, 표적 감사라고 하는 것 같아요. 예, 남양주시청 2층에 마련되어 있는 감사장실 앞에서 시위를 했고요. 지금은 이제 경기도 북부청이 있습니다. 남부청, 북부청인데 예, 북부청사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즉 세 가지요. 그러니까 지금 적법하지 않았다. 즉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고, 두 번은 내용조차 적법하지 않았고, 세 번째는 이 감사관이 직접 와서 이 시청, 그러니까 남양주시의 공무원들에게 너무나 인권 침해하는 발언을 했다. 그럼으로써 어쨌든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시위를 벌임으로써 이것이 이제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예. 부각되기 시작했는데 안을 들여다보면 이겁니다. 지금 경기도가 감사가 지난 5월 이후에 9차례, 총 올해 11차례나 감사가 있었던 거예요. 완전히 그냥 남양주시장을 꼬나서 감사를 했네요. 아니 그렇죠. 왜냐하면 대개는 뭐 한 두서너 차례뿐이 안 하잖아요. 그렇죠. 정기 감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분기별로거나 아니면 하반기, 분기별로 해요. 정기적인 것은. 그런데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한 꼴이에요. 11월 달이니까. 근데 한 달에 한 번 꼴이지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5월 이후에 9차례니까 그럼 지난 5월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바로 그거예요. 뭔 일이 있었기 때문에 5월 이후에 집중적으로 9차례나 했다. 그러니까 5개월 동안 안 하고 나머지 4개월, 지금 그러니까 11월 달이니까 나머지 한 6개월 동안 9차례나 한 겁니다. 완전히 미운털이 뭔가 밝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미움털이 뭐냐라고 한번 찾아보니까 4월에 지금 그때 4월이라 하면 총선. 총선도 있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이재명 시장이 굉장히 각광받던 시절이에요. 네. 재난 지원금, 기본소득 재난지원금 주자 하고. 그러니까 정부보다 제일 먼저 뭐 실시를 했죠. 실제로 그 돈이 11만 원입니다. 근데 그것을 각 경기도가 있으면 경기도 밑에 또 이제 지자체들한테 이 경기도가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너네들이 다 이 11만 원을 줘. 그러면 내가 교부금에서 그것을 지원해 줄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딱 두 군데서 거기에 반발을 했어요. 수원시하고 남양주시하고. 근데 뭐 반발을 했지만 어쨌든 받아들였습니다. 뒤늦게. 그러니까 부천인가 뭐 거기서 했지 않습니까? 부천시장. 그렇죠. 예. 예. 했다가 그냥 깽깽했고요. 예. 그런데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너무 지금 힘들다. 재정이. 특히나 이제 북부와 남부가 좀 차이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좀 여러 가지로 힘들다라고 이야기한 것인데 어쨌든 뒤늦게 동참을 했고요. 그런데 이재명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역 화폐로 꼭 해라. 그런데 남양주시에서 지역 화폐 대신 현금으로 1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5월 달이 되자, 그러니까 4월 달에서 5월 달로 접어들었는데요. 그러자 그때부터 이제 폭풍 감사가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내 말을 감히 거역해? 추미애하고 똑같네. 내 명을 거역해? 감히 거역해? 윤석열? 그래갖고 결국 지금 직무정지까지 시켰는데. 네네. 그러니까 조광한 남양주 시장 입장에서는 저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만. 네네. 이건 너무 억울한 것 아니냐. 그렇죠. 그거 아닙니까? 보복이죠. 보복 감찰이고 표적 감찰이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직무를 수행하겠느냐라는 게 이제 조광한 쪽 또 얘기고. 지방자치
단체로서는 그 자치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 그 그렇죠. 권한을 인정을 해줘야지. 최소한의 일일이 다 관여해갖고 내 말 들어라 하면 그 지방자치가 아니죠. 그렇죠. 자, 그럼 안을 좀 들여다보죠. 뭐 조금 우리가 그 균형을 잡아야 되니까 그러면 감사를 뭐 때문에 버리느냐라고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물론 그것이 감사 버릴 일이라면 감사를 버려야 돼요. 네. 그 중에 하나는 뭐 감사를 버릴 만한 일이 전혀 없진 않습니다. 이 남양주 도로공사의 감사실장과 관련돼서 이 특혜 채용 의혹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공무원 남양주시 도로공사가 아니라 도시공사. 아, 도시공사. 아, 죄송합니다. 도시공사 쪽에서. 그래서 이제 공무원이 폭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 감사를 시작할 만한 건은 전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11차례 감사를 다 들여다봤더니 세상에나. 코로나 때문에 왜 그 비상근무 하잖아요. 공무원들. 네. 사실 저기 이거 검사하는 거 다 나가고요. 일반 그 공무원들이. 그런데 워낙에 비상근무를 너무 많이 했다고 해서 미안하니까 비서실 팀장이 저기 있죠. 그 카페, 그러니까 커피 상품권 있잖아요. 네. 그거를 나눠줬답니다. 그게 얼마나 한다고요? 한 장에. 뭐 몇백만 원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커피 상품권이. 거의 몇만 원이죠. 예. 1,2만 원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거를 10장을 나눠줬대요. 그 코로나19 때문에 고생했다고. 그거를 감사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진짜 암만 그래도 이것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까지 경기도에서 이 시의 그 감사를 한다면 어떻게 도대체 시정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뭐 별의별 걸 다 감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론 보도라든가 또 어디 제보 들어온 거 있잖아요. 네네. 그 내용 중에서 실질적으로 사실로 드러난 것은 거의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서로 뭐 이렇게 업자 간에 뭐 이런 다툼이 있어가지고 또 제보를 하고 누가 돈을 먹었느니 뭐 이런 것까지를 걸어서 지금 계속 감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요, 저기 조그만한 지자체일수록 거기에 또 지방 언론들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요. 그 지방- 언론에서 뭐 그렇죠. 광고 안 주면 또 막 폭로한다고 쓰잖아요. 그 지방 언론이 살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지자체에서 돈 뜯어내는 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건 모든 지자체가 똑같아요. 모든 지자체, 경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다 지방 언론들이 이거 못한다, 저거 못한다, 기사 쓴다 하고 난리를 칩니다. 그럼 경기도도 똑같아요. 그러면 경기도 그거 다 감사를 해야 돼, 감사 받아야 되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뭐 이런 경기도와 남양주시 간의 무슨 감찰 문제가 아니고 네. 지금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권 주자로서 여론조사상 1, 2위를 다투는 사람 아닙니까? 네. 1, 2위를 다투는 사람의 어떤 정치적 리더십. 네. 이게 지금 남양주시에서 네. 아주 대표적으로 표출이 됐다. 아, 이재명이가 어떤 지도력과 정치적 리더십을 갖고 있구나. 네. 그러니까 자기한테 거부하고 자기 말을 안 들으면은 완전히 그냥 깔아뭉개고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봐야 하나요? 그런 것들이 지금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기사가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들여다봐야 되는 의미가 있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예. 입니다. 대통령이라 하면 어떤 자리일까요? 대통령이라 하면 사실은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됩니다. 민주주의라는 어떤 것이죠? 소수 의견일지라도 그것을 토의하고 수기하고 해서 결론을 내는 과정이 중요한 게 민주주의잖아요. 그렇죠. 결과가 중요하다 한다면 그 민주주의가 아니어도 됩니다. 독재여도 됩니다. 독재를 해서라도 결과가 좋으면 과정 상관없어. 이게 독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들여다보자고요. 지금 11차례의 감사 이전의 이유가 자신이 얘기하는 정책에 대해서 반했다는 어떤 이유 하나만이라면 그 반한 이유가 이념과 관련된 문제였나요?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 지역에 현황이 있는 곳이고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야지 내 이야기는 무조건 들어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그런 반대하는 의견이 있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사실 설득해야 하는 과정, 그런 과정들을 보는 게 우리가 한 리더십이고 리더의 민주주의적 소양이다라고 봤을 때
아니 진짜 이 지자체에서 이재명과 개인적인 원한이 있어서 거부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쪽 사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이쪽은 공산주의고 저쪽은 자본주의니까 그것 때문에 부딪힌 것도 아니고 이념적인 부분, 개인적인 원한 이런 게 전혀 없이 정책적인 부분에서 이견 아닙니까? 그런데 정책적인 부분에서 이견은 대통령이 됐을 때 더 많은 수억만 가지의 상황들이 다 돌아오잖아요. 네. 근데 그때마다 자신의 의견을 듣지 않는 곳에 대해서 이렇게 보복을 하겠다, 피해 보복을 하겠다고 한다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정말 길들이기 차원도 아니고 네. 이재명이 갖고 있는 어떤 퍼스널리티랄까 그것이 다시 정치적 리더십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두려워요. 그럼요. 만약 이런 사람이 집권했을 경우 예. 나라가 어떻게 갈까? 진짜 뭐 파출소 지나니까 경찰서 나온다고 문재인 지나고 나니까 더 험악한 사람이 나온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감이 있어요. 그런데 뭐 이것이 이번 남양주 시장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경우에 따른 자기 집안 뭐 여기까지도 그렇게 폭력적이랄까? 그런 아니 뭐 암만 그래도 행태를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과 관련된 결과도 그렇고요. 지금 딱 극단적인 기끝 정치, 극단적인 보복 정치거든요. 이거야말로. 그러면 첫 번째 생각이 드는 게 자체적으로 피바람이 불 겁니다. 이 친문 진영하고요. 사실 지난 2012년 때 그 현장에 나간 기자로부터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끝나자마자 그러니까 그 이재명계 사람들이 나가면서 너네들을 내가 두고 보자. 정말 4년 후에 두고 보자.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 분위기를 사실 리더가 좀 도닥거리면서 화합하게 딱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당시도 이재명이 그런 어떤 제스처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승복에 대한 거. 그러니까 그 지지자들이 그러고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딱 뒤끝 정치가 친문들이 사실 피바람이 불 것이다. 첫 번째.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함부로 말 못하고 친문에 대해서 말 못하지만 일단 대통령 된 다음에는 딱 자기 세상이 될 것이다.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하겠죠. 그래서 친문이 이낙연은 확장성도 없어서 그런 데다가 계속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으니까 이낙연도 안 되겠고 더군다나 이재명은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가 저런 정치적인 어떤 지향성이라든가 또 어떤 특정인에 대한 선호를 개인적인 것은 모르지만 그렇게 표명할 이유도 없는 사람도 야, 이런 사람이 되면 이거 참 나라가 어떻게 될까? 이런 불안감, 우려가 생기니까 더군다나 정치적으로 완전 이해가 갈리는 친문 입장에서는 이재명 됐다거나 우리는 이제 그때는 전부 깜빵이든가 살아남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안 된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게 진짜 독재죠. 이게 독재자의 어떤 그런 성향이 보이는 거죠. 사람들이 사실 아까 그 착각을 하시는 게 히틀러 있잖아요. 히틀러가 무슨 군사 정권처럼 뭐 이렇게 그 총과 칼로 정권을 잡았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아닙니다. 아니죠. 국민들이 선택한 겁니다. 예. 투표에 의해서 의회 그 국회의원 선거에 의해서 히틀러 당이 나치당이 제1당이 된 거예요. 즉 국민들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국민들이 선택한 권력을 잡고 그 권력을 이런 식으로 자기가 완전히 그 독단적으로 행사를 했다. 이게 독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출된 권력이 그 자신한테 쥐어준 그런 그 권력, 즉 칼을 어떻게 휘두르냐에 따라서 그것이 독재냐 아니냐가 결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추미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한테 주어진 인사권이라든가 또 수사지휘권 또 감찰권 뭐 이런 징계권 이런 것들을 완전히 독단적으로 휘두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번 사건은 지방자치단체 내에 하나의 갈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이재명 지사의 어떤 정치적 리더십이 과연 민주주의적인 그러한 소양을 갖고 있느냐, 그러한 토대가 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회의감이 드는 문제가 아닌가 해서 한번 달아본 겁니다. 네, 그렇죠.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이제는 어느 정도의 품격 있고 품위 있고 우리를 안정적으로 이끌어줄 리더십을 보여야 되는데 이런 결과를 보면 이 사람은 역시 아웃사이더구나. 뭐 이런 느낌.
그런 수밖에 것들이 없어요. 이제 자기가 예. 아주 가난하게 크면서 핍박도 많이 받고 여러 가지 고생도 많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어떤 자격지심이랄까 열등감이랄까 또 누가 한마디만 하면 나를 무시하나 그런 인식들이 있어요. 취미에도 비슷해요. 저 세탁소집 딸 아닙니까? 네, 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서울 법대를 나오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판사 시절에도 뭔가 마음속에 앙금이 있었구나. 그래 내가 정치에 나가가지고 그냥 박살을 좀 내야겠다. 본때를 좀 보야겠다. 뭐 그런 생각들이 있었지 않나 하는 추측은 가능하는데 요구하면서 배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자기가 노동자로 이렇게 살면서 그 젊은 시절에 그래갖고 이제 중앙대 법대를 나왔습니다만 한양대법대. 아니 저 이재명은 참 네. 중앙대법대. 예.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깊은 증오심이랄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감히 내가 이런 위치에 그 어려움을 견디고 내가 이 위치에 왔는데 거기에 감히 대드는 사람은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 그것이 뭐 본인이 의식하든 아니든 그러한 리더십들이 체화되어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저는 그런 것이 좀 불안합니다. 대통령이 됐을 때 내각에서 저 대통령이 이건 아니되옵니다 했을 때 바로 잘라버리는 트럼프식의 그런 어떤 리더십으로 보여집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금 대권 주자 지지율 1, 2를 다투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재명 경기지사 문제를 다루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무슨 폄하하거나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일위로서 갖고 있는 그러한 위상이라든가 또 앞으로 대통령이 될 가능성 이런 것들도 없지 않기 때문에 정말 우리 대통령은 민주주의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인문학적 소양 이런 것을 갖춘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도 남양주 시장과의 그런 갈등 속에서 자기가 뭐가 잘못되었는지 또 자기는 잘했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자성과 성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 문제를 다뤄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